심장마비와 호흡정지를 겪은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도중 튜브를 꽂기 위해 환자의 틀니를 빼 응급 환자용 카트 서랍에 보관하였는데요. 일주일 후 환자는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말하였고 방 안에 있는 사물과 사람을 정확히 묘사했다고 하죠. 심지어 틀니가 아마 카트 서랍에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람셋 과학저널에 실린 핀반 룸멜 박사의 보고서 일부였는데요.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이렇게 유체이탈을 겪는 환자의 수는 적지 않죠. 하지만 이 현상은 죽음에 가까이 있지 않은 분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비교적 편두통이나 뇌전증,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이 겪긴 하지만 일반인, 건강한 분들도 이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수가 적지 않다고 하죠. 오늘은 이 유체이탈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볼 텐데요. 유체이탈은 아직까지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현상이기에 여러 연구와 뉴스를 바탕으로 짜여진 제 뇌피셜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일어났더니 내 몸이 보인 건에 관하여 편입니다. 생명마저 부정하며 현재의 기상천외한 세상을 만들어낸 과학자들이 왜 이 허무맹랑한 현상에 집중하였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사례가 많으며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핀발 롬멜 박사의 사례만 봐도 그렇죠. 단순히 환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방 안의 사람들을 기억했고 틀니의 위치도 기억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가 과연 하나일까요? 유체이탈 경험의 대표적 사례인 kimberly clark sharp의 보고서를 보시죠. kimberly clark sharp는 시애틀의 저명한 임사체험 연구자인데요.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 마리아라는 여성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에 급히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행히 다시 살아났는데요.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하죠. 그녀는 유체이탈 경험 중 병원 밖으로 날아가 병원 3층의 창밖 선반에 놓인 테니스화 한 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신발의 생김새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진한 파란색의 남성용으로 새끼 발가락 쪽에 다른 자국이 있으며 끈이 발꿈치 안쪽으로 넣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샤프는 실제로 병원 3층 선반을 뒤져 이 신발을 발견하였다고 하죠.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로만 치부할 수가 없어요. 전 인구의 5에서 10%가 유체이탈을 경험한다고 하니까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말을 안 했을 뿐 유체이탈을 경험했을 확률이 있는 것이죠. 물론 친구가 10명 이상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체이탈을 탐구해 봅시다. 블랑코 교수는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뇌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뇌 표면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이 가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환자는 침대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나는 침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와 몸 아래쪽만 보이네요. 같은 자극을 2번 반복하자 환자는 몸이 떠있고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는 2002년 네이처에 실린 올랑케 블랑크 연구팀의 논문 중 일부입니다. 어떻게 유체이탈을 인공적으로 성공시킨 것일까요?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기묘하게 만들어집니다. 뇌의 여러 기관이 개별로 정보를 인식하고 다시 처리하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자세한 과정은 아직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관 중 각회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많은 것을 복합적으로 처리하는데요. 언어 기능, 시각과 청각의 처리, 그리고 바디맵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부위들의 각 중심 위치를 인지하는 기능, 즉 공간에서의 몸의 위치를 인식하는 기능인데요. 뇌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전기 자극이 가해졌고 각회가 이상행동을 보여 유체이탈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말대로 유체이탈이 단지 각회의 오류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틀니의 위치를 찾는다던가 신발의 위치를 알아낸다거나 하는 정말 초자연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체이탈,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인 걸까요? 유체이탈 시에는 우리 몸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체이탈을 경험할 때는 우리의 시각 피질은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린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일까요? 본체의 시각 피질이 꺼지고 영혼이 된 나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청각과 기억에 의존한 환각 혹은 망상이라고 보는데요. 유체이탈 시 우리의 뇌는 자는 상태보다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피질 이외의 기능들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다가 들리는 소리에 꿈이 영향을 받듯 청각의 기능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주로 헛것을 보게 되듯 우리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작을 때 부족한 정보를 뇌에 있는 기억들로 채워서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합쳐져서 유체이탈이라는 경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회의 이상을 통해 우리 몸의 위치를 잘못 인식하게 되고 보여야 할 정보들이 보이지 않으니 청각에 의존해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눈으로 보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헛것이라면 어떻게 틀니의 위치를 찾고 신발의 위치를 찾았을까요? 이는 자신의 머리를 절개한 톱의 모양을 정확히 기억한 한 여성의 사례를 예로 들어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큰 수술을 앞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까요? 당연히 그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그 톱의 모양이 자신의 장기 기억, 즉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술 상황에서 유체이탈을 경험합니다. 각회가 우리 몸의 위치를 잘못 인식하여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보여야 할 정보가 보이지 않으니 뇌에 있는 기억과 소리들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미지를 구축할 때 뇌를 절개한다는 수술 설명은 이미 들었을 테니 톱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죠. 그리곤 뇌에 있던 톱을 소환한 것입니다. 의료용 톱의 디자인은 의사가 락펑크를 좋아해 본디지 스타일로 커스텀하지 않는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럼 틀니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마 간호사가 틀니를 뽑아서 서랍에 넣는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미지화했을 가능성이 크죠. 신발의 경우는 보통 심장 발작으로 입원될 경우 근처의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고 근처라면 아마 지나가다 그 신발을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즉 유체이탈은 그저 뇌의 오류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애초에 유체이탈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 유체이탈이라는 것이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뇌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활용해서 의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